독감 예방주사를 포함해서 적절한 시기에 맞아야 하는 다양한 예방주사에 대해서 한 번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게 이제 맞은 부위에 열이 나요, 혹은 부어올랐어요, 근육통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열제를 복용하거나 접종 부위에 얼음찜질을 하거나 이런 것으로도 조금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은 독감의 발병률 자체는 75%가 감소를 하고, 그 중에서도 중증으로 합병증을 만들어지는 것이 80% 정도. 이게 영구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매년 새롭게 유행하는 다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보통 저희가 접종 후에 한 6개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일상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반적인 일상생활로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손 씻기가 되겠는데요. 우리 손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물건들을 만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지게 되고, 바이러스의 전염 경로가 되기 때문에 자주 손을 깨끗하게 해서, 또 얼굴을 습관적으로 만지지 않도록 해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원장님과 얘기를 쭉 나눠보고 있는데, 예방접종이 어린아이들만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른들도 꼭 필요한 건강관리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이 MC님처럼 이제 어린 시절에 예방접종했던 기억들은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접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방접종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독감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독감에 대한 예방접종 효과는 평생 지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년 접종을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접종을 성인이 돼서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혹시 계절이나 직업에 따라 권장되는 예방접종도 있을까요? 지금 독감 같은 경우를 설명드린 것처럼 가을, 겨울철에 유행을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게 되죠. 그거 말고도 우리나라에서는 유행성 출혈열 혹은 신증후군 출혈열이라고 부르는 질병이 있는데요. 이 질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야생쥐 혹은 집쥐의 폐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감염되는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보통 쥐의 배설물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배출이 되고 사람한테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공기를 통해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사람한테 감염될 수 있는 전파 경로가 있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질병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고요. 네, 본인의 생활 반경이 어디냐에 따라서 좀 이거 집중해서 맞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예방접종을 하면 좋다고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 노인계층 또한 그렇잖아요. 이분들은 어떤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대상포진에 대한 백신이 되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이제 신경계통의 이제 바이러스 질환으로 우리한테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질병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한 번 감염됐던 분들이 바이러스가 숨어서 지내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순간에 다시 활동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다만 예방접종을 했을 때는 증상이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다른 백신이랑 비슷해요. 증상이 약하게 올 수도 있고 증상이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통해서 예방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이렇게 쭉 독감과 시기별 예방접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제가요,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좀 가져왔거든요. 질문하면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코로나 백신과 독감 예방접종 동시에 해도 될까요? 예, 정답은 O입니다. 정답은 O군요. 네. 왜요? 코로나 백신과 독감 예방접종은 같이 접종했을 때 어떤 위해도 있지 않고 예방접종 간에 서로의 효과를 방해하는 일도 없습니다. 또한 사실 어르신분들은 병원에 한 번 내원했을 때 병원에 2번, 3번 오시기가 힘든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최근에는 독감 접종, 그다음에 코로나 예방 접종을 같이 하시기를 권고를 드리고 있는데요. 동시에 접종을 해서 질병을 확실하게 예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독감 예방 접종을 2번 하면 효과도 2배일까요? 네, 이 질문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세모로 드리겠습니다. 세모군요. 네, 왜 세모로 드렸냐면은 소아 같은 경우에 독감 백신을 처음 접종할 때는 2번 접종하는 그렇게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독감 접종을 한 번 하게 되고 그걸로 충분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면 X가 맞습니다. 굳이 2번 접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신부도 예방 접종을 해도 될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O군요. 네.
임신부에 같은 경우에는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출산 과정에 있어서 혹시 뭐 유산이나 사산이나 태아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을 가장 걱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약을 드시는 거, 백신 접종하는 거 되게 조심한 상황이긴 한데요. 독감 예방 접종의 경우 임신부에 있어서 태아의 출산 과정에 어떠한 위해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다음 질문은요.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하면 감기에 걸리지 않나요? 정답은 X입니다. X. 자, 이거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을 쭉 들으셨으면은 독감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과 일반적인 감기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좁은 의미로서 특정한 병원체를 막아주는 개념인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예방했다고 하더라도 라이노바이러스나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감기의 원인 바이러스들을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OX 퀴즈까지 독감과 예방접종에 대한 모든 것을 원장님께 들어봤습니다. 정말 건강에 너무나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구 복십자의원 송현욱 원장님과 함께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예방보다 좋은 치료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오늘 유익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건강한 모습과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댓글과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쉼숨샘숨!